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몇 층이시죠? 주린이 구조대 같습니다. 어떤 종목 몇 층에 물려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구조 가능 여부를 알려드릴게요. 아니, 무조건 구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구조하러 갔다가 우리도 갇히면 어떡해요. 일단 들어보고 저희가 구조 가능 여부를 말씀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천수루입니다. 오늘도 저의 옆에는 제 스승님 만수루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거래소 기자실에서 매일 주식을 연구하고 있는 여의도 만수르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유익한 정보를 가져오셨을 거라고 믿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여기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삼성전자.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으로 8월 13일에 풀려났지 않습니까? 이제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좀 참 속상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8만 전자, 뭐 7만 전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오늘의 주제는 제드래곤 탈출, 삼성전자 주가 끌어올릴 수 있을까입니다. 자, 일단 제드래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어요. 지난 1월에 재수감된 이후로 207일 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광복절이 이 재계 3연절인 것 같아요. 딱 보면 그 재계 총수들이 광복절을 맞으면 3연이나 뭐 가석방이나 풀려나요. 감옥에 있다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인데 왜 그러게요. 그분들이 독립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2015년에는 그때 그 최태원 SK 회장이 풀려났고, 그렇죠? 2016년에는 네. 예, 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그때 사면을 받아서 나왔죠. 예. 네. 이게 정확히 살펴보면 이번에는 이제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죠. 재계에서는 그 전부터 이제 가석방보다는 사면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뭐 취업 제한이라던가 가석방과 사면은 크게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들어갔었던 거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뇌물죄로 들어갔었던 거고, 네. 그 아직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이라던가 뭐 프로포폴 투약이라던가 이런 게 남아 있어서 당장 사면을 해주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거기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면을 해주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예. 뭐 지금 만약에 사면해버리면 나중에 또 유죄가 나오면 또 사면을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러기는 사실 부담이 된다. 네, 그런 거죠, 그런 거. 근데 뭐 사면이 안 됐다 해도 가석방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특혜 아닌가요? 엄청난 특혜인 건 맞아요. 왜냐면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62% 정도를 채우고 지금 풀려나는 건데, 법무부에서는 한 70% 안 채우고 풀려나는 사람이 한 최근 3년 동안 한 200명, 244명? 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이제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사람이 한 2만 4천 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60% 244명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한 0.98% 돼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특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판이 또 남겨져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렇게 잔여 재판이 남아 있는데 가석방 되는 경우도 한 0.8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0.1%의 특혜를 2번 연속 겹쳐서 받은 거예요. 이거 상당히 특혜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점점 이제 형을 많이 70% 미만으로 채운 사람의 가석방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수치를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네요. 근데 이렇게 특혜성으로 가석방이 이루어진 건 아무래도 요즘에 좀 경기 상황과 좀 국민 여론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이게 참 여론의 그 향방이 참 중요한데, 그 최근에 많이 풀어주는 거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한 근데 70% 정도가 네. 찬성을 하신다 뭐 이런 기사도 본 것 같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주주가 급격하게 늘은 거랑 무관치 않아요. 2017년에 삼성전자가 주가를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주가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삼성전자 주주 숫자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지난해 동학개미열풍도 그렇고. 국민주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재용의 어떤 그 가석방 문제를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석방 풀려나면 이제 주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찬성 여론이 아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나의 재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 뭐 조금 특혜를 줘도 괜찮다 뭐 이런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수긍이 되는 게 예탁결전 자료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95만, 이제 한 8천 명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이게 2019년에 61만 명 수준이었으니까 5배 정도
만큼 엄청 늘어난다고 볼 수 있네요. 근데 지금은 더 늘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올해 이제 네. 딱 시작하면서 전부 주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먹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초에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엄청 샀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1분기 말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소액 주주수가 386만 명이 넘어요. 아, 그러니까 한 400만 명 되는 거예요. 전체 주주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뭐 엄청나게 늘어났네. 그렇죠. 그 61만 명에서 4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배 네. 이렇게 된 거죠. 성인 대한민국 5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주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론이 참 무섭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재용이 풀려나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한 건 네. 이재용이 감옥에 있어서다. 이렇게 써니까 사람들이 대중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부 논란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 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어떤 언론사의 최대 광고주 이런 걸로서 파워를 충분히 보여줬다. 굉장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언론사로서 민감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뭐 이쪽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사도 저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근데 가장 궁금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면 정말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까 이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이제 한번 살펴봐야죠. 이제 과연 제드래곤이 탈출에 성공했으면 이제 탈출. 과연 주가를 끌어올려 줄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예전에 세트리온 저희가 공매도 얘기도 하면서 삼성에 관해서 살짝 다룬 적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지금 삼성에 대해서 또 삼성 얘기하고 이러면 색안경을 끼고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선입견을 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부캐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자, 어떤 부캐인가요? 이번에 준비한 부캐가 그 주린이 구조대라고 예, 우리 주린이들을 구조하는 네. 아주 친절한 그런 부캐예요. 그럼 한번 부캐를 소환을 한번 해볼까요? 예, 예. 그럼 자 주린이 구조대. 네, 주린이 주린이 구조대입니다. 구조대입니다. 네, 네. 별거 다 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주린이 구조대죠? 네, 구조대입니다. 제가 1월에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고 하도 난리길래 샀는데 지금 파란불인데 계속 들고 있어도 될까요? 자, 일단 좀 진정을 좀 하시고요. 예. 지금 혹시 몇 층에 계시죠? 저 90층이요. 90층이요. 잠깐만 저희가 잠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전화 끊고 저희끼리 한번 상담을 해볼게요. 와, 9만이면 9층 너무 높은데요? 예, 거의 펜트하우스죠, 펜트하우스. 이게 1월 11일에 96,800원이 최고가잖아요. 96층이 최고층 아닌가요? 96층은 펜트하우스보다는 저희 루프탑. 루프탑이죠, 루프탑. 그러니까 전망은 좋겠네요. 전망이 좋죠. 예. 아유, 거층 입주자분들 곡소리가 안 들린다 했더니 너무 높게 계셨네요. 이거 저희가 구조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왜 고층에 계신지 예, 그거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죠. 이제 왜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느냐 여기부터 이제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한창 잘 나가던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근데 제가 뭐 볼 수 있는 건 실적 정도니까 실적을 보면 그럴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뭐 2분기 실적에서도 매출, 영업이익 모두 뭐 미국 인텔이나 대만 이제 TSMC를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위에 올랐다고 하고 그런다는데 왜 주가가 내려갔을까요? 일단 그 수급상의 문제가 좀 컸어요. 예, 삼성전자 주식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한 3분기 말 그때까지 국민연금이 내답한 삼성전자 주식이 한 5조 원에 육박해요. 아, 그렇게 파니까 뭐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예. 너무 많이 뭐 소위 말해서 던졌다고 할 수 아니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이렇게 팔아도 되는 겁니까? 그게 팔 수밖에 없는 게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금이 한 9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900조를 분산 투자해야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지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정 종목의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특히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가장 시총이 크잖아요. 예. 그가 30%까지 차지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올라가 버리면 이 분산 투자 원칙상 이 그 초과하는 분량을 팔 수밖에 없어요. 포트폴리오를 재조정.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 장기적인 안전 투자,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리밸런스 차에서 팔았는데 그럼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뭐 당장 단기적으로는 1차적인 어떤 매도 공세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네. 단기적으로.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뭐 새로 이제 뭐 카카오뱅크도 이제 상장이 됐고 네. 크래프톤도 상장이 됐잖아요. 네. 대여들이 계속 IPO 대여들이 계속 상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코스피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말은 반대로 이제 얘들 다시 상승했을 때 네. 국민연금이 내다 팔 압박은 조금 덜해졌다. 와, 그래도 90층은 너무 높지 않을까요? 이거 잘못 갔다가 저희도 같이 갇힐 수가 있잖아요. 뭐 이재용 부회장이면 구출해주지 않을까요? 아 요새 언론 그 기사를 보면 네. 아 구출해줄 것 같아. 진짜 묘사하는 게 뭐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죠. 이게 뭐 근데 이게 실제 주가랑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어떤 오너가 구속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어떤 회사의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종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근데 뭐 나와서 뭐 계속 사고 치고 그런 사람이 구속돼 있는 거는 또 다른 그거는 얘기지만 그렇죠. 오히려 들어가 있으면 오너 리스크가 네.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뭐 키 드문 얘기죠. 절대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시는 게 아유.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절대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예. 근데 예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는 지적도 있지 않았나요? 뭐 그때 주가가 올랐던 건 맞아요. 아,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건 사실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좀 틀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삼성전자 주가와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시기를 딱 비교를 해보면 네. 분명히 구속됐을 때 오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그때 호황이었거든요. 아. 예. 근데 제가 준비한 표가 있거든요. 네. 한번 보면서 얘기하시죠. 네. 예.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그 어떤 삼성전자와 그 삼성 일가의 네. 그 오너 일가의 그 오너십과는 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는 분명 삼성전자 주가가 26.5%나 올랐지만 그 분명히 풀려났을 때는 네. 더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뭐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속됐을 때 올랐던 거는 맞지만 예. 나와 있었으면 더 많이 올랐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건희 회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건희 회장을 보면은 당시 코스피 지수랑 삼성전자 주가를 비교해 보면 진짜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고 나서 상승률과 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나서 어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네. 이런 걸 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어떤 석방 이런 걸로 보면은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요. 이 표를 이제 준비해 주신 표를 보면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코스피 변동과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유의미한 좀 관계를 확인을 할 수 있네요. 네. 근데 이런 주가 급등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업황의 이제 호황에 따른 우연일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비교를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이제 같이 반도체 사업을 하는 네. SK 하이닉스와 아, 네네. 비교를 해보면 이제 네. 알잖아요. 네. 제가 표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걸 보시면 분명히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때 SK 하이닉스 주가도 올라요. 네.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내렸을 때 SK 하이닉스 주가도 내리거든요. 이렇게 업계 같은 업계 예, 흐름을 그쵸. 네, 가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그 폭이 있다는 거예요. 변동은 분명히 아주 유의미한 폭은 있다. 아, 예, 이런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안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야, 주가가 안 오르면 90층에 계속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언론에서는 내 예상을 하자면 아마 사면을 안 해줘서 안 오른 거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 이제 경제단체에서는 그렇게 재계에서는 네. 경제단체에서 그렇게 사면을 주장했는데 안 해줬다. 그 풀려 있지만 손발이 묶여 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보도를 하니까 네. 아마 그때는 또 이제 뭐 사면을 받으면 네. 이제 뭐 이제 90층의 구조대가 출동하지 않을까라는 뭐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뭐 가석방은 아무래도 뭐 해외 활동 같은데 분명히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류의 주장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네, 언론에 뭐 사대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90층이든 몇 층이든 96층이든 백신도 구해올 수 있겠잖아. 저희가 구조하러 갈 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만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그냥 지켜보는 걸로. 네, 네.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삼성주가 향방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전망이 밝다고 하시고 하니까 한번 또 지켜봐야겠네요.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황이 뭐 단기적으로 좀 전망이 안 좋아졌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도 내릴 거예요. 반대로 전망이 좋아졌다. 그럼 오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오를 때 못 오르고 그렇죠.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에서 사실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그 오너십의 영향이 없지는 않다. 네. 분명히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똑같다. 이런 거죠. 처음 주린이 구조대를 한번 출동해봤는데 주린이 구조대 좀 어떠셨어요? 뭐 자주 출동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출동해서 네. 일단은 뭐
상황 봐서 그때 우리가 이제 구조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걸로. 이제 앞으로도 고충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저희가 상담, 뭐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구해주진 않아요. 저희도 가서 같이 능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담 성실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구해주진 않습니다. 네. 네. 구조를 기다리시는 분들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린이 구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